교통사 소송에 있어서 판결을 잘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택 아주 중요하죠. 어떤 변호사의 선택에 따라서 판결에서 수천만 원, 또 몇억 원 정도의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 전문 변호사 어떻게 선택을 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소송은 두 번, 세 번 기회가 있는 게 아니죠. 소송의 최종적인 결정으로 해서 한 번은 모든 결정되기 때문에 특히 변호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지.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호사협회에 들어가면은 각 분야에 따라서 전문 등록을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특정한 요건을 갖춘 분만이 전문 등록을 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변호사보다는 그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가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냐.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변호사협회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아무리 이런 교통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 사무실이 낫겠죠. 풍부한 경험과 지식과 실력인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더 능숙하게 좋은 결과가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체 감정이 필요한 장애 관련된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의료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일반 변호사보다는 의료 전문 쪽에 강점 있는 변호사가 아무래도 의료 기록 분석에서 세밀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재판부에다가도 충분히 변론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같은 것도 좀 많이 참여이 되겠죠. 성공 사례라든지 또는 각 분야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컨텐츠를 생산한 이런 사무실들이 아무래도 교통사 많이 다뤘다는 이야기니까 거기다가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시면 이제 성공 사례 같은 것이 맞는지 실제로 성공 사례들을 많이 처리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또 감사 후기 같은 것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신체 감정에 대한 사례 같은 거 또는 블로그 같은 것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호사 사무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면 상담이 중요하겠죠. 그 사무실 직접 들어가서 담당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내가 갖고 있는 궁금증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해소시킬 수 있을지 직접 대면 통해서 확인한 방법, 그것이 아무래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가끔 보면요, 변호사 사무실들에서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해서 지나친 어떤 금액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 받아주겠다, 확실하게 승산이 있으니까 사건을 내한테 맡겨달라, 이렇게 피해자를 현혹하는 내용으로 해서 판결 예상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 제시함으로 해가지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판단에 오류를 생길 수 있던 그런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변호사 사무실 같으면 나름의 양심을 가지고 상담하지 않겠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악용해서 일단 사건을 먼저 받고 의뢰인한테 사실보다는 좀 더 부풀려서 금액 제시를 함으로 해가지고 현혹시키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을 통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상당히 큰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금액을 얼마 받아주겠다 이렇게 확정을 제시하는 변호사 사무실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라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 변호사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이 좋을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